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자소서입니다. 아니 한전 서류전형 자소서 안 보는데 왜 자소서 강조하시냐, 이 자기소개서가 나중에 면접까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자면접입니다. 오늘은 채용 비교 시리즈 제2탄으로 지난 1탄 코레일에 이어서 2탄 한국전력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나가다가 그냥 일반 시민분들한테 공기업에 대해서 어떤 곳 아세요? 라고 여쭤보면 과연 뭐 어떤 데 얘기할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두 군데 정도 얘기하실 것 같은데, 일단 코레일 얘기하실 것 같고, 두 번째가 바로 한국전력공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공기업 하면 한국전력공사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한국전력공사 실제로도 전체 중앙공기업 기준으로 임직원 수가 23,398명으로 코레일 다음으로 2등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왜 인지도가 많은지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실 수 있겠죠. 한국전력공사는요, 에너지 공기업의 일종의 좀 큰 형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 화면에 보시면은 옆에 나와 있지만 한국전력공사가 그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90% 이상 갖고 있는 기관, 혹은 90% 가까이 갖고 있는 기관이 총 10개나 됩니다. 한국수력원자력부터 해서 한국남동발전, 동서발전, 그 다음 중부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그리고 한국전력기술, 한전 KDM, 한전 KPS, 그리고 한전원자력연료까지, 사실 에너지 공기업에서 한국전력공사를 만약에 빼면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이 안 돌아갈 정도로 한국전력공사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이다 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한국전력공사를 들어가시고 싶겠죠. 한국전력공사 이름값답게 연봉도 상당히 높습니다. 평균 연봉은요, 2021년 추정 치지만 8,600만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신입사원 초임은 4,100만원 정도니까 요새 사실 신입사원 초봉 4,100만원 이상 받으려면 거의 웬만한 금융공기업 아닌 이상 잘 없잖아요. 이래서 한국전력공사 한전 하는구나 싶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다들 이제 한전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공자면접님 저 진짜 한전 꼭 가야 되거든요. 한전 최근에 인턴도 뽑아가지고 꼭 가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팁 없을까요? 싶어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참고로 작년 2020년도에 공자면접이 총 이제 5분 수업을 진행을 해서 총 4분, 전기직은 2명 수업해서 이제 2분 다 합격을 도와드렸고, 사무직의 경우는 이제 3분 수업을 해서 2명의 최종 합격을 도와드렸습니다. 80%의 확률이면 생각보다 꽤 높은 확률인 것 같은데, 뒷부분에서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 한전에 들어가려면 어떤 거 준비하셔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채용 규모를 최근 3개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는요, 한국전력공사 상당히 많이 뽑았습니다. 무려 3차, 3번에 걸쳐서 상반기, 하반기 뿐만이 아니라 7월에 중반기라고 해서 3번이나 뽑았고요. 채용 인원은 총 1,153명, 상당히 많이 채용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때처럼 채용하면 좋을 텐데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작년에는 조금 줄어서 820명 채용을 했는데요. 이제 올해 지난 1월에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정보 보니까 한국전력공사 올해 938명 정도 채용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재작년과 작년의 경우에는 총 채용 인원의 한 50%에서 60% 정도 되는 비율을 전기직을 채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올해를 한번 이렇게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올해 아마 550명에서 600명 정도 전기직을 채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른 직렬은 한전 어떻게 뽑을까요?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한전 채용 이럴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2019년도 중반기에는 이제 사무직하고 전기직만 채용을 했고요. 작년 하반기에는 건축직 딸랑 2명 뽑고 사무직하고 전기직만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ICT, 건축, 토목, 기계
직렬이신데 한전 가시고 싶다면 상반기나 하반기 둘 중에 한 번의 채용에서는 채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를 좀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무직하고 전기직이신 분들은 당연히 상하반기 채용할 테니까 한전 서류 정확하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전 서류 전형 다 알고 계시죠? 네, 자격증 컷입니다. 자격증으로 서류 합격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사무직의 경우 그리고 기술직의 경우 일단 기본적으로 토익이 850점이 만점입니다. 거기에 이제 가점이 들어가는데요. 항목당 5점씩, 그래서 뭐 컴퓨터 활용, 한국사, 한국어, 그다음에 영어 스피킹 점수가 이렇게 각 5점씩 들어가고요. 이제 기술직 분들의 경우에는 관련 기사 자격증은 하나당 10점, 조금 관련성 약하다 싶은 거 8점, 산업기사 5점, 좀 관련성 애매하고 좀 약한 거 3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무직하고 기술직 분들의 커트가 조금 이제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자 면접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자소서입니다. 아니 한전 서류 전형 자소서 안 보는데 왜 자소서 강조하시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한전 자소서의 경우에는 문항이 아시다시피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올해 채용에서는 뭐 변할 수도 있지만 아마 그대로 갈 것 같은데요. 한전 채용에서 서류 전형에서 자소서 왜 중요하냐? 이 자기소개서가 나중에 면접까지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서류에서 자기소개서 안 보니까 그냥 대충 막 써야지 하셨다가 덜컥 필기 합격하시면 아마 면접 이제 준비하시면서 내가 왜 그때 자기소개서 그렇게 썼을까? 엄청나게 후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최종 합격하신 분들 면접장 가셔서 질문 받으실 때 자소서 기반 질문 받으시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에서부터 내가 무언가 어필하시고자 하는 방향을 정하시면 면접 가셔서도 상당히 하나의 방향성으로 풀어내시기가 쉽기 때문에 한전 그냥 뭐 필기 한번 경험해본다 라는 생각이시면 자기소개서 그냥 뭐 여러분들이 복붙을 하셔도 되고 좀 부담을 덜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나 진짜 한전 최종 합격할 거예요, 나 한전 진짜 가고 싶거든요 하시면 자소서 쓰실 때부터 상당히 신중하게 쓰셔야 된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필기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아시다시피 사무직은 NCS만 보고요. 이제 기술직 분들은 전공도 보셔야 되는데 경쟁률을 보니까 제가 한 가지 놀란 점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한국전력공사 결시율이 상당히 낮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사실 사무직 100배수 뽑고 전기직은 뭐 당연히 이제 한전이니까 결시율이 낮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른 직렬의 분들은 이제 20배수가 이제 서류에서 합격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결시율이 상당히 낮더라고요. 일단 사무직 기준은 서류 통과가 이제 100배수고요. 작년 하반기에만 코로나로 인해서 70배수가 서류 이제 합격을 하셨습니다. 또 올해는 영상을 촬영하는 현재 코로나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 수준이다 보니까 뭐 지금보다 악화가 된다면 작년 하반기처럼 서류 전형의 합격자가 70배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대로 이제 100배수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무직은 뭐 100배수 혹은 70배수, 전기직은 늘 좀 전통적으로 15배수였고요. 다른 직렬은 이제 20배수였습니다. 그럼 필기 몇 배수 통과하느냐? 사무직하고 전기직은 2.5배수였고요. 다른 직렬은 4배수였습니다. 그럼 이제 경쟁률 나오죠. 사무직은 한 40대 1 정도, 전기직은 한 6대 1, 다른 직렬 분들의 경우는 5대 1 정도이시니까 사실 사무직 분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생각보다 경쟁률이 좀 해볼 만한데?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공자 면접이 실제로 2020년도 한국전력공사 서류 전형 합격 인원과 필기 전형 응시 인원을 한번 비교를 해서 결시율을 계산을 매겨봤는데요. 필기 전형의 경우 2020년도 상반기 사무직 분들의 결시율이 18.5%, 하반기에는 27%로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좀 놀랬던 부분은 한전 이제 사무직 서류가 100배수 합격하시기 때문에 사실 보통 100배수 합격하시면 결시율이 막 5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역시 한전 뭐 연봉도 좋고 인지도도 좋고 하다 보니까 결시율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낮았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전기직이신 분들은 당연히 한전 최고의 기업이니까 2020년도 상반기 전기직이신 분들 결시율 6%, 하반기 11.8%였습니다. 하반기에
조금 높아진 게 아쉽긴 하지만 상반기 6%는 사실상 뭐 조금 어디 아프시고 아니면 시험 겹쳐가지고 진짜 고민 하신 분들 아닌 이상이야 거의 다 시험장까지 오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전 인턴 채용이 21년도 2월달, 2월 첫 주에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점에 지금 채용 공고가 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이제 접수가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가점 사항을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인턴 이제 2021년도 상반기에는 보니까 서류 자격증 가점으로 그리고 어학 점수로만 1차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2차 전형이 면접을 보지 않고 이제 자기소개서로만 평가를 하는데요. 가점 사항이 사무직 분들의 경우 아까 이제 정규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컴퓨터 활용 능력, 한국사, 한국어, 영어 스피치 점수 다 각각 5점인데 기사 자격증은 하나에 이제 10점이 되다 보니까 기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기술직 분들이 매우 유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고 또 이제 한전 인턴 작년 혹은 뭐 재작년 채용 경쟁률을 보니까 경쟁이 생각보다 치열했었던 것 같고 또 동점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봐서는 가점이 여러분들의 가점 점수가 120점이 안 되신다면 혹은 120점이어도 저는 사실 별로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120점도 안 된다 싶으시면 웬만하면 한전 인턴 거들떠 보지 마시고요. 120점 된다? 그러면 좀 고민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뭐 한 가지 꿀팁 드리면 지금 현재 인턴 채용하고 있는 기관들 중에 자격증 전혀 안 보고 자소서와 논술만 보는 산업인력공단과 신용보증기금도 인턴 채용하고 있으니까요. 나 자격증 없어서 큰일 났네. 나 인턴 못하면 어떡하지 싶으신 분들은 신보하고 산인공 쪽으로 눈을 돌려보시면 생각보다 또 인턴 합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